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은 네. 엔비디아 아까 그건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에 이제 나와서 기사화되면서 주가가 안 좋은 건데요. 일단 그 기사를 예. 하면 지금 화면에 나가나요? 지금 요게 이 50억 달러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24년에 미리 받아놓은 그 칩 수출 규모가 50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미 정부가 즉시 발효된다. 그러니까 내년 거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상무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이 주문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림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림보 있잖아요. 네, 님보. 예, 허리를 이렇게 뒤로 네, 젖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뜻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이건 그러니까 거의 확정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건 미 정부가 조치가 즉시 발효된다고 해도 이건 선주문까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참.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 것 같은 분위기가 높으니까 아마 주가가 빠지겠죠. 그죠? 아우, 400이 꼈습니다, 400이. 네, 진짜. 참. 여러모로 이제 어, 매그니피션트 7도 이제 다 작살이 하나 네, 돌아가면서 네, 작살이. 돌아가면서 그냥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 그렇고 네. 이거를 하면은 오늘 할 거는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화면을 내가 못 보겠네. 예, 네. 채권 발행과 관련해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지난 그날 새벽에 4분기 발행 규모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게 이제 4분기가 지금 7,760억 달러. 그다음에 내년 1분기, 내년에 이제 8,160억 달러로 좀 적게 한다고 해서 이 음, 4분기가 적게 조금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7월 달에 이게 예상이 8,520억 달러였는데 그게 줄었어요. 어, 예, 그것 때문에 근데 때문에 이제 10년물이 떨어지다가 하락하다가 근데 또 올리는 거잖아. 이러면서 또 올라갔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약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불 플래트닝 인 더 커브라고 해서 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어, 갖추긴 한 겁니다. 어, 네, 네. 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어,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 리펀딩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근데 그게 이제 공급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기물일지 아니면 단기물일지.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충당하는 데는 당연히 장기물이 좋을 거고요. 근데 지금 장기물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어떻게든 소화를 빨리 시키려는 짧은 거, 단기에 초점을 맞출지, 그거는 수요일 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이 계속 밸런스에서 나오지만 채권을 사야 할 때다 이러면서 채권 매도가 이제 전환점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이제 시티에서 그래서 채권 발행과 관련해서
지금 요게 그 차트에 지금 여기 보시면 2023년부터 해갖고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평균 금리가, 금리가 지금 보시면은 32년까지는 3%가 아니에요. 미리 발행해 놓은 게 있어. 그 미리 옛날 거죠, 그죠? 만기가 네. 들어오면 다 리파이낸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 발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데, 이제 33년치부터는 이제 3%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음. 어려워지는 거죠. 어, 네.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좀, 상당히 이제, 계속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요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리파이낸싱 할 수 있는 거나 뭐, 그런 게 괜찮은 여유가 있는데, 좀 향후에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야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어, 정부 이자 지급액이, 음. 지금 여기 차트에 지금 3.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3.6. 그러니까 네. 원래 2년 전에 2.5에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3.6으로. 그러면 그 향후 10년,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드래켄 밀러가 그 예상하는 거는 GDP 4.5. 그 다음에 이대로 계속 가면, 그 2043년이 되면 GDP의 4. 요게 제가 잘못 썼네요. 2033년. 2033년, 그러니까 10년 후에 4.5고요. 43년에 7%입니다. 그러면 그 7%는 현재 그 미국의 모든 재량 지출의 144%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주고 이자만 내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이대로 그냥 가면. 어, 예. 저랑 그런, 같은데요? 네? 저랑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비 나가고 나가면 그러니까 카드비 내면 돈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도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면 이 재량 쪽에는 뭐, 특히, 뭐, 정부는 국방, 교육, 음, 뭐, 인프라, 이런 데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거죠. 오늘, 음, 아마, 어제 드레이크 밀러의 인터뷰가 아마 가장 많이 이제 떠돌았던 것 같은데, 그쪽, 이분의 시각은 요 정도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림에 시티에서는 그러면 지속 가능성에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지속 가능성의 우위를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그냥 법인세 인상이 삭감보다는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정부가 지출을 삭감하던가 음, 법인세를 올리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전체적인 세금을 올리든가 하는데 뭐 일단은 법인세를 먼저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게 과거에 법인세 실효 법인세율이 과거엔 되게 높았어요. 2000년 이전에는 35%. 이게 쭉 내려가서 지금 19%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음, 이게 19%까지 떨어진 거니까 좀 더 이제 올릴 그래도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드래크 밀러는 이 정치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 재정과 관련된 복지, 그러니까 특히 복지죠. 이거를 삭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안 하고 이걸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환상에 음,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 가장 큰 게 이제 사회적인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잖아요, 미국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티에서는 우선 법인세를 먼저 이제 올리자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를 급하게 이제 갑자기 돈이 없어서 진짜 올리면 만약에 이제 35%, 아까 봤던 최고로 이제 35%를 가정하게 되면은 EPS가 확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확 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는 거죠. 아, 시적까지 또 영향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있다는 거 이제 좀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앞서 이제 막 어디든 가서 보시면 되는데 마켓워치에 가서 보셔도 되고 이분이 이제 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 이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이자율과 관련해서 그 장기 이자율이 결국에는 너무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옐런 시대에 그렇게 저금리, 그러니까 초저금리였잖아요. 초저금리였죠. 그때 왜 그 많이 뭘 이렇게 못했냐 이거예요. 미리 해놓지 않았냐? 예, 그걸 네.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음, 음, 아, 후회해봤을 그래, 수는 뭐, 없죠, 지금은. 네, 네. 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은 이제, 어,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집값이 최고치를 찍고, 막 모기지가 8% 가는데 누가 집을 사나? 누가 집을 사요? 누가 집을 사? 밀레니얼 세대들이 집을 삽니다. 아, 밀레니얼 세대가 저기 보통 그 뭐라 그러지? 그 80년, 캥거루족 아니에요? 캥거루족? 아, 캥거루족 아닌가? 미국에서는 40대, 그, 40대가 40대 밀레니얼인가? 뭐 중반 이하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겠네. 네, 그 예. 정도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집을 살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제 집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집을 많이 샀는데 요 그림은 그 예. 모기지 금리가 이 모기지 부채가 지금 증가 20%나 이제 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21년 4분기 이래로 여기 2분기, 올해 2분기까지 해서 빚이 20%나 늘었어요. 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0% 늘었고, 또 여기가 이 사람들, 이 세대, 밀레니얼 세대, 뭐 여기 X세대도 좀 들어가지만, 여기 또 학자금 대출도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여기. 밀레니얼에. 예, 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걸 사고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상당히 어려우시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뭐, 대출 이렇게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터프한 타임이 와간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터프한 타임이 오가는데 그러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JP 모건에서는 그 초과 가계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체가 지금 1조 달러 정도 남았는데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하위권에 속하는 여기 80%까지 여기는 거의 다 썼죠, 이제 바텀 여기는 마이너스 났고요. 상위만 남았어요, 상위. 20% 여기만 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어제 말한 대로 어제도 그랬다시피 그러니까 탑 20%만 그래도 이제 그 유동성이 좀 있는 거예요. 자, 초과 자금이 그런 모양이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상위 20%의 그 소득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이 소비하는 게 한 40%좀 안 되죠. 음,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그러면은 이 하위 80%는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소비 지출의 나머지 한 60%를 지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빠진 상태에다가.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는 만약 여기 고소득층,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여기가 소비가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떤 그 총 소비자 지출이 감소세로 그러니까 줄어들면, 거기다가 또 이제 노동시장의 어떤 사무직 해고, 특히 또 이제 그러니까 주택 분야에서의 어떤 이 부의 손실이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부의 그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 음, 손실이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것 같고요. 다음은 뭐 디지털 광고 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세 가지 뭐 앞서 이제 뭐 핀트레스트도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그 2021년 1분기, 그러니까 1분기 이래로, 지금 계속 줄었어요. 막 그렇게 늘지 않았죠. 그죠? 어, 이게 비중이. 그 다음에, 그 메타, 구글 메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30%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거의 뭐 구글 메타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음, 83%까지 지금 뭐 5에서 3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이제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 아마존 때문입니다. 아마존. 아마존이 이제 10% 넘어가는데 최근 그 아마존이 그래도 이렇게 광고에서 선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자체 데이터. 그러니까 그 제3자가 판매하는 거 말고 자기가 판매하는 데이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효과를 좀 발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애플의 이제 광고 제한 그거에 접촉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름 이제 타겟팅이 좀 잘 되는 그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좀 그렇다라고 뭐 보고 있고 그래서 광고 쪽도 나름 그 아마존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테슬라는 그냥 이제 뭐 넘어갈게요. 아까 다 이야기했으니까 결국에는 금리죠, 금리. 뭐 금리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메타가 오늘부터 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유럽 전역에서 광고를 제거하려면 유료 구독을 시작하면 됩니다. 웹상에서는 9.99 유로고요. 네. iOS나 안드로이드에서는 12.99인데 이게 지금 그 월 요금이니까 분기 3월 곱하면 3월 하면은 요게 이제 그 달러로 이제 요 정도 돼요. 요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유럽 지역의 3분기 ARPU를 보면 요게가 19.404예요. 그러니까 이 19.04보다 얘가 높죠. 네. 네. 그 67%에서 117%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유튜브 프리미엄하고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이 그 지금 아시겠지만 광고가 많이 붙으면 광고 보기 싫어갖고 구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광고 로드를 더 막 늘린 거예요, 유튜브도. 아, 글로 그 프리미엄 그 회원을 그럼 밀어넣기, 예, 유도하려고? 예, 예. 아, 아, 참, 예, 그렇게 그래서 해야 이제, 되네. 예. 네. 왜냐면 봤다시피 ARP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즉각적인 잠재력은 당연히 이제 사용자당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쪽으로 메타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이 말은 어 구독을 하게 되면은 유럽에서 안 한 사람 쪽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고가 더 많이 막 예, 나오겠죠. 어쨌든 음, 그리고 이제 사용자 경험 개선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아마 이걸 너무 넘어가게 되면 광고 너무 많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아마 어떤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유튜브도 음,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그걸 찾는 게 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아까 요거는 뭐냐면, 이 칩 디자인, 그러니까 이 챗봇 그을 테스트 중인데, 아, 주니어 엔지니어한테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서 시간을 절약시켜주고요. 선임 어, 엔지니어한테는 업무에 집중하게끔 해주는 그걸 지금 챗봇을 테스트 중이랍니다. 칩 디자인하는 쪽에. 어, 그러니까 이 칩 디자인하는 데는 뭐, 실리콘이 들어가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그 회로를 그리는 데 있어서 엔지니어가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설계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설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 이제 그 AI를 써서 그러니까 챗봇이 들어간 AI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엔지니어들의 어떤 단축시키는 거죠. 업무 효율성을 높여갖고 설계를 빠르게 하려고 뭐 그런 것도 있다. 근데 뭐
이런 건 다 묻힌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 쪽에 지금 이 TTM, TTM으로 그 신규 매출, 그러니까 새로운 매출이 어디가 가장 많은지. 그러니까 어. 지금 보면은, 현재 보시면은, 애저가 가장 많아요. 42.8. 42.8,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42.8, 그 다음에 AWS가 37.5, 구글 클라우드가 19.7이니까 줄어서, 요것도 이제 그 영향이 있었던 건데, 이게 보시면은 그 기준상 52.5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갓 1년 사이에 52.5에서 37.5고요. 27.4에서 42.8, 20에서 19.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클라우드 매출 중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높은 이유가 결국 회계연도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소위 말하는 이 뭐죠? 그러니까 정식 그 우리가 말하는 현재의 3분기가 회계연도 3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걔네는, 네, 두 단계, 두 개나 이제 예, 뛰어넘잖아요. 맞아요. 네, 1분기인가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24년 1분기인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2024 1분기 맞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그 끝에 단에다가 안 한다는 거 미리 그러니까 좀 그 회계연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 클라우드 쪽을 그 신규로 하는 쪽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음, 회계연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게 많다. 이 분기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좀 많이 몰린다. 음. 전통적으로. 또 하나는 최적화 과정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걸 덜 겪은 거. 다른 쪽은 최적화 과정을 좀 많이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저의 실행력, 뭐, 요런 걸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정도죠.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가 아니라, 요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근데, 결국에는 그 다음 분기,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그냥 기준으로 4분기가 되면, 그 AWS 등 구글 클라우드 등 이쪽이 아마 퍼센트로는 더 많이 올라올 거다. 이 음. 회계연도 때문에. 그거는 있다는 거 참 보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적 중에 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워낙 좋아서, 잘 나왔잖아요, 아까. 예. 네. 그래서 이 하이스피드 이더넷,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더넷이죠. 그러니까 이더넷 포트의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그 이더넷 쪽에 이제 강자인데, 여기 보시면 매출 늘고, 영업 마진 그 늘고, EPS 늘고, 다만 이제 그로스 마진이 살짝 못 오른 게 그런데, 어,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100기가바이트, 200기가바이트, 400기가바이트의 어떤 데이터 센터의 하이스피드 이더넷 포트를 보시면 다 증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그 시장 점유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인벤토리 재고와 관련된 그 재고 일수 인벤토리 데이즈 문제하고, 그다음에 현금 전환 사이클, 요게 중요해요. 요게 지금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음. 추가로 이제 떨어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그 현금 전환 주기가 뭐냐, 이 재고나 어떤 다른 게 판매를 통해서 현금으로 음. 돌아오는데 걸리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 너무 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났는데 현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요게 음. 아직까지 약점이죠. 요게 약점이고, 다만 이 그러니까 시스코 대비해서는 보시면은, 금액적인 면이든 어떤 수량적인 면이든, 계속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스코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리스타는 점이 올라가고 있죠. 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속 성장 중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레스타 넥토스가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한 내용이 매출의 성장을 주도한 데는 소위 말하는 그 여기 미 중동하고 아프리카 뭐 이런 쪽하고 아시아 퍼시픽 이쪽의 그 기업 고객이었고요. 그다음 미국 쪽은 조금 줄었어요. 근데 일단 그렇고 이 자기들이 네트워킹의 어떤 표준, 그러니까 어떤 그 세계적으로 어떤 글로벌 표준이 된다, 스탠다드가 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자기들이 이제 표준처럼 그 표현이 표준이라고 이제 사실상 표준이다. 그래서 기본 선택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모멘텀을 주도할 거다. 요게 이제 뭐 가장 자신 있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라클이 들어왔다 고객으로. 그 다음에 AI 투자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매출의 40%가 될 것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최초로 GPU as a 서비스 고객을 확보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그 데이터 센터 내 AI 쪽에 뭐 그 소위 고사양급의 데이터 센터에 통신과 관련해서 그 엔비디아는 자기들 걸 묶어서 팔잖아요. 네. 그걸 이제 인피니밴드인데 여기에 맞서서 AI 네트워킹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마진 개선 기대가 되고요. 향후 수년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컨퍼런스도 되게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